요새 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 실제 세계를 가상 세계하고 연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메타버스 교실도 실제 교실을 가상 공간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온라인 학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온라인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몰입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현실만큼의 몰입도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장점도 되게 명확한 편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오면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던 어떤 신체적이나 그런 것들을 살짝은 옮겨서 비슷하게나마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속도 지연이나 뭐 그래픽이나 어떤 가상 공간에서 이제 디테일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점차 극복이 되면서 이전에 스마트폰이 가져왔던 변화처럼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재미있겠는데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아이들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고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저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제 소회의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아이들 모둠 활동을 하면 침묵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있었어요. 6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로 옮겨오니까 아이들이 실제 교실에서 모둠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막 토의도 활발하게 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얼굴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더 친밀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모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화면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교실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프로그램도 자기가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시청자들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연수를 실시를 했어요. 예. 6학년 전체 선생님들을 실시를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해를 시키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작동법을 버튼을 하나씩 알려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느린 건 아니죠? 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네. 근데 아이들은 들어가서 제가 한 10분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벌써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하는 것도 제가 모르던 기능까지 막 저한테 오히려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막 구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입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긴 되겠네요. 보니까 게임하듯이 보여주는 거니까. 어때요, 교수님? 그 몰입감이라는 거는 우선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눈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D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양쪽 그림의 그 차이를 통해서 이 입체감을 느껴요. 2D 이미지를 3D 이미지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 몰입감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공간 내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2D 그림인데도 우리 뇌가 느끼는 것은 이 입체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 외에 필요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뭐 HMD 장비라든가 웨어러블, 입고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홀로렌즈라든가 그 다음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이런 장비들이 도입된다면 그 입체감이 엄청 높죠.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이진명 선생님이 수업한 그런 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장비를 이용한다면 더 몰입감이 아마 높아질 것입니다. 좀 더 연구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조금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안정감이거든요. 내가 이 교실에서 인정받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고 이런 안정감들인데 사실 실제 현실의 교실에서는 그런 거를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오게 되면 아바타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뭔가를 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기에 더 유리한 점들이 있고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와 선생님 그리고 나와 그 학습 자료와의 관계가 뭔가 다대일 관계가 아니라 어떤 1대1 관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몰입도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근데 아바타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는 학생들의 이제 자존감이나 어떤 자신감 같은 문제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춘기 때 한참 접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 매력이나 뭔가 내가 말이나 외모나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려질 수 아바타는 있다. 그걸로부터 조금 멀어지죠. 아까 우리 메타버스 교실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아바타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아바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아바타 경험, 아이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또 다른 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제 줌으로 하는 그 화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 외에 가상 공간에서의 아바타, 나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이 본인과 같은 외모라든가 같은 성격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외모라든가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할 수도 있죠. 이러한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특히 인종도 바꾸고 성별도 바꿀 수가 있어요. 되게 쉽죠. 캐릭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타는 용감해질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아바타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생들의 자존감은 인정, 그 다음에 칭찬, 이런 그 긍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그 아바타 또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직시하고 그 교육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 그러니까. 메타버스 교실 운영하시면서 그런 좀 어려움, 문제점 이런 걸 좀 보셨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예. 저도 걱정했던 게 뭐 학교 폭력 문제라던가 뭐 그런 문제들 조금 염려가 됐었는데 아이들이 일단 주도적으로 몰입을 해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추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아바타에서 뭐 박탈되었을 때 그 느낌? 뭐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교실에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온라인상에서 주도적으로 해낸다는 그 느낌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게임 같으니까 재미는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호기심과 일시적인 재미와 일시적인 몰입감으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과연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끊임없이 지금 질문 던지는데 죄송해요 교수님. 어떻게 맞습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환호해요. 몰입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가치들을 좀 이렇게 뻥튀기 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분명히 이 메타버스 과몰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중독 그리고 더 좀 심하게 말하면 메타버스 페인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 위험성이 있죠. 새롭게 그 등장한 기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처방, 그 다음에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교육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영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우리가 이러한 부작용들을 너무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프로게이머를 굉장히 욕했던 시절도 있었고 스마트폰 하면 굉장히 막 중독될 것처럼 이렇게 말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게임이 부가가치를 내고 스마트폰이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가지면서 이제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으로 뭔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상이 지금은 아직은 게임 같은 곳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을 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현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인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욕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실에서 왕따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왕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개인이나 작은 곳에서 만들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업이나 어떤 국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런 규제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이 공간들도 점차 순화되고 정화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 대학에서도 이 메타버스가 등장을 했다는데 대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공학계열 전공교육의 특성을 살린 혼합현실 실습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이에 맞는 공간과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공학교육을 위한 전공 실습 콘텐츠로 메타버스를 적용한 사례로는 최초라고 생각하고요. 실습 시간과 동일하게 구성된 가상현실의 실습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그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의 경우에 공학 분야의 그 메타버스의 교육은 고가의 기자재가 필요하다거나 산업 현장과 동일한 어떤 실험 공간의 제약이 좀 있다거나 그 사고 발생이나 신체 부상 위험이 있는 실험들 그리고 실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공학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가상현실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하게 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궁금한데요. 한국산업기술대학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을 잇는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은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전류 방향을 손가락 4개로 사용해서 자기장 방향을 알아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미래대학의 전자기학 강의 시간. 미래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학과와 상관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융합 전공 수업인데요. 공학의 기초 개념을 다지기 위해 선택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일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되는지 본인들이 직접 VR룸에 가가지고 실제 자기가 시도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대학의 전자기학 강의는 이론 수업에 실습 과정을 더했는데요. 실습 장소와 방식이 기존의 강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강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트롤러이고 이것은 강의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헤드셋입니다. 이것을 쓰고 앞을 보게 되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학용 실험 장비 대신 이 VR 기기 하나만 있으면 바로 전자기학 실습을 할 수 있는데요. 실습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VR 헤드셋과 컨트롤러 등 기기를 착용하면 준비 완료! 이제 가상 공간에 마련된 메타버스 실습실에서 실험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습실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건데요. 두 팔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 어디든 멋진 실습실로 변신합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구나. 네. 중고등학교 저거 배울 때 진짜 저기 무슨 말인지 하도 몰라가지고 했는데 저거 체험하면 좋긴 좋겠네요. 이번 수업은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과 힘의 방향을 확인하는 건데요. 새로운 실습 방식은 학생들의 몰입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그 자석을 넣으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코일 안에 자기장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가상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원하는 실습을 이어나가는데요. 가상 공간의 장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학 원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론으로만 듣던 걸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해도 너무 잘 됐고 더 수업의 집중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데 뭐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뭐 기자재가 너무 이제 고가여서 공정 전체를 뭐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위험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라든지 메타버스를 적용한 VR 실습실을 만들어서 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실습실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공정시설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공정이 완료됐어. 이제 팔을 뻗어서 보트 위에 있는 실리콘 웨이퍼를 집어봐. 저렇게 해야 되니까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 평소 접하기 힘든 산업 공정을 체험하고 복잡한 원리를 눈으로 관찰하는 경험들이 쌓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됩니다. 모두 끝났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문적인 공학 실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학교 교수님들의 협업 덕분이었는데요. 꼼꼼한 교환 회의와 피드백의 결과물이죠. 교수님들은 꾸준히 교환을 연구하며 또 다른 실습형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향후 새로운 주제의 과목들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교육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든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 세대에 아우러서 교육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게 될 텐데,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히든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가상 공간에서 펼쳐질 새로운 기회를 잡고 산업의 꿈을 펼칠 멋진 날을 기대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 사례를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진짜 우리 근처에 옆에 와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렇게 보니까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과적 마인드로서는 도저히 그저 외워야 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저걸 활용하면 원리를 알면서 확실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그 기대감을 일단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대학의 경우 진짜 여러 가지 실습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1학기에 운영했던 저희가 2개의 교과목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 실습 수업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조금은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는 전공 교육이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업의 몰입도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수업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수업을 꼭 권유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대학의 모습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강의 듣고 또 실습실로 옮겨가가지고 실습하고 이랬는데 이 메타버스 상황에서는 그냥 각자 공간에서 설명 들으면서 실습해보고 또 자기 결과를 공유하고 그 공간 내에서 캠퍼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최근에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 대학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메타버스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학들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의 대학의 캠퍼스를 만들고 공유 교육을 하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기술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면 선생님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교수법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그렇죠. 우선은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죠. 그게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이 VR을 할 수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교사들이 같이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과 정책의 마련입니다.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인 선생님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과몰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책임 권한이라든가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예방책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선생님들이 받아들일 때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허용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 인프라와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가 필요할까요? 네, 굉장히 이제 교사 연수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새로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 실습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막상 처음에 교실에서 이제 교사로서 발령이 나면 이게 적응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경험하지 않으셨던 세대가 이제 교사가 돼서 교실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공간의 성숙도 자체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게임이나 어떤 다른 목적, 회의 같은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성숙도도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메타버스가 가상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좀 멀리 느껴졌는데 오늘 쭉 이야기를 듣고 실제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옆에 와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메타버스가 교육 현장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한지 마무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에 과몰입해서 페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을 때의 가치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어야만 그 과몰입 또는 페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사, 학생 등 교육의 주체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타버스에 그냥 올라타기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그 메타버스의 건전한 문화를 창출해가는 그런 주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앞선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도입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를 하는데 교육이 어떤 기술의 시험대가 되는 것보다는 속도에 맞춰서 기술이 발전하면 차차 우리가 천천히 적용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버스 교육을 확대해 나가려면 현재 메타버스 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나 기술적인 발전이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그 콘텐츠에 대해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끊임없이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이미 아이들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새롭게 능동적으로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학습으로 연결되게끔 교사의 노력이랑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 메타버스 이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미래 세계는 아마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분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구축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우주 여행을 가는 시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는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교육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가장 주적이다. 너무너무 힘들어요.